오늘 이제 공부하실 내용은 영상 촬영에서 영상 문법을 좀 설명할 건데요. 클로즈업, 바스샷, 웨스트샷, 미들샷, 니샷, 뭐 풀샷, 롱샷, 투샷, 쓰리샷 뭐 이런 거 있어요. 용어들이 나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원샷은 한 사람 찍어주는 거고, 투샷은 둘이 있는 거 찍어주는 거고, 쓰리샷은 세 명이 있는 걸 찍어주는 거고, 풀샷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있는 걸 찍는 거고, 롱샷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있는데 내 머리 위에 뭐가 있는 것도 보여주고 전체를 이렇게. 니샷은 무릎에서 잘라서 쓰는 거고, 뭐 허리에서 자르는 거, 뭐 가슴에서 자르는 거, 얼굴 클로즈업 하는 거, 확대해서 창을 향하는 거, 눈동자만 크게 확대하는 건 익스트림 클로즈업 뭐 이런 거. 그리고 용어들이 나와요. 이런 용어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확대를 해서 찍으면 되는데, 카메라에 관련된 교재나 이런 걸 보면은 익스트림 클로즈업 이렇게 용어가 나오면 이게 뭔 말인지는 알아야 따라서 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와요. 예.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장면을 촬영을 할 거다 그러면 씬 리스트라는 걸 만들어 보셔야 돼요. 무엇을 촬영할 건가? 어떤 장면이 필요한가? 그걸 어떻게 촬영해서 보여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이가 학교 문방구 앞에서 떡볶이 먹는 장면을 찍고 싶은 거야. 그러면 친구한테 부탁을 할 건지, 엄마한테 부탁할 건지, 아니면 떡볶이 아줌마한테 부탁할 건지, 나 요거 좀 찍어주세요 라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아이의 하루 일과를 내가 촬영해주고 싶어. 그러면 무엇을 촬영할 건가? 우리 집 막둥이의 하루 일과를 촬영하겠다. 어떤 장면이 필요한가? 둥근 애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밥 먹고 가방 메고 인사하고 학교 가는 장면서부터 엘리베이터 타고 1층까지 내려가는 장면하고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와서 학교까지 걸어갈 건지 뛰어갈 건지, 뛰어가는 거를 촬영하려면 짐벌이 있어서 짐벌로 촬영하면서 같이 뛰어가야 되겠고, 그때 선생님이 있으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인사하는 장면도 찍는데, 애 입장에서 찍으니까 앞에 선생님이 보이겠죠. 선생님 입장에서 보는 애가 나한테 다가와서 인사를 하겠죠. 고개를 숙이면서. 그때 카메라맨이 VJ가 2명 있어야 되겠죠. 애 뒤편에서 선생님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는 장면을 찍어야 되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나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는 애의 모습을 찍어야 되니까 VJ가 2명이 필요한 거죠. 이거를 VJ 1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애가 인사하는 모습을 찍고 반대편에 가서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모습을 또 찍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찍을 거냐? 항공샷으로 찍을 거냐? 드론으로? 아니면 혼자서 찍을 거냐? 둘이 가서 찍을 거냐? 이때 조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뭐 아침 등굣길이니까 굳이 조명이 없어도 어둡진 않겠죠. 그렇죠? 어제 비가 좀 왔을 때는 조명이 필요해요. 이때 빗방울 막 우두둑 쏟아지는 소리까지 담을 거냐? 지저분해 보면 큰 우산을 펴가지고, 대신에 큰 우산을 펴면 우산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겠지만, 그래도 애한테는 비가 안 맞겠지. 그렇지?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 6학년 철수와 영희가 어제 시험이 끝나서 오늘 수업 끝나고 떡볶이 먹으러 가기로 했던 거야. 근데 철수가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어. 어디에서? 학교 정문 앞에서. 야, 어디 카페에서 만나자 말하기가 그렇잖아. 6학년인데. 그러니까는요, 너 내일 우리 시험 끝났으니까 내가 떡볶이 사줄 테니까 너 내일 정문 앞으로 와. 그랬더니 영희가 알았어. 그랬어. 철수가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꾸만 시계를 쳐다보네. 시간이 늦었나봐. 안 오나봐. 그러니까는 가방 속에서 핸드폰을 찾아.
전화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랬더니 막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영희가 미안해 많이 기다렸니? 그랬더니 철수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도 방금 전에 왔어 그러죠. 드라마를 많이 봤다는 거지.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으면 모르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야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떻게 하고 화를 낼 텐데 요즘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야 나도 방금 전에 왔어. 늦게 온 애가 미안해하는 거를 좀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이때 장소는 학교에서 정문 앞에서 이제 아니면 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에서 만나기로 했으면 미리 떡볶이를 시켜놨는지 아니면 이제 떡볶이 아줌마가 야 철수야 너 오늘 언제 왔니? 아니요 이따 영희 올 건데 오면 떡볶이 시킬게요.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올 거니까 미리 준비해 주세요 라고 할 건지 그런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렇죠? 이때 이거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5, 6학년들이냐 아니면 엄마 아빠가 볼 거냐 아니면 불특정 다수가 볼 거냐에 따라서 연출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이 여행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행 브이로그를 촬영하시려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카메라 앞에다 놓고 내일 부산을 드디어 제주도로 여행 갑니다 라는 것부터 중계방송을 하겠죠.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7월 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6월이 아니라 7월 말이야. 그러면 제주도에 가면 날씨가 많이 더울 테니까 수영도 할 거예요. 수영복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수영복 입고 미리 보여주진 않아도 날씨가 아직 좋으니까는 제주도에 있는 어느 해수욕장에 가서 수영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영복도 준비해 놨습니다. 이런 예고도 하겠죠. 제주도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사람 없겠죠. 배 타고 갈 건지 비행기 타고 갈 건지 제주도에서 수영해서 갈 건지 정해야 되겠죠. 난 돈이 많아서 헬리콥터로 갈 거야 라든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서울에서 가면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타고 가겠죠. 그렇죠?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준비하면 그렇죠? 자 그러면 첫날은 어떻게 돼요? 아침에 캐리어 끌고 셀카봉 들고 룰루랄라 웃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이제 여행을 갑니다. 공항을 갈 거예요. 공항에 갈 때 저희 집 동네 같으면 651번 버스 타면 김포공항을 갑니다. 택시를 타도 그렇게 많은 요금이 나오진 않아요. 짐이 많거나 부피가 있으면 택시를 타고 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가벼운 그냥 백팩에다가 뭐 캐리어 이렇게 해서 버스 타고 가든지 지하철 타고 가든지 하겠죠. 그러면 집에서 출발해서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장면까지는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을 탔다 그러면 김포공항역에서 내리는 장면은 보여줘야 돼. 여기가 김포공항역인지 아니면 마포역인지. 갑자기 제주도로 놀러 간다는데 마포역에서 내리는 장면이 나오면 이상하겠죠. 그렇죠? 이제 국내선을 타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국내선 청사가 있는 데를 보여줘야 되겠죠. 티켓팅하는 장면도 보여주면 좋겠죠. 근데 몇 번 이제 해서 어느 출구로 나가라고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저 앞에 있는 저기 계류장에 있는 저 비행기를 타고 갈 겁니다 라고 혼자 수석수석 떠들 테고. 공항에 내렸어요. 제주도 공항에 내렸으면 이제 공항에서 내렸습니다 하는 장면을 보여줘야 되고. 근데 공항의 안에 있는 시설들은요 군사용, 보안용 해서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요. 촬영을 하시려면 반드시 승무원한테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원래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항은 100%가 군사용 겸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항
비행장 안에 있는 걸 촬영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냥 전경을 찍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셀카봉을 들고 막 촬영하는 거는 제지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렌트카를 이용해서 갈 건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숙소로 갈 건지 먼저 숙소부터 가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공항 옆에 있는 어디 가서 식사를 하고 가실 건지 일단 숙소로 가시겠죠. 숙소. 그럼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거를 먼저 보여주고 자 오늘은 짐을 풀고 본격적인 것은 내일부터 할 거니까는요. 내일 만나요 하고 촬영이 끝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둘째 날, 이튿날 공항에 도착한 날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해 놓고 배가 고프니까 그 숙소에서 배달 음식을 먹었는지 아니면 나가서 뭐를 먹었는지 숙소에서 먹었으면 막 음식 그릇이 보이겠죠. 그렇죠. 그런 걸 촬영하면 보기 싫어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침대에서 아침에 일어나서요. 아, 잘 잤다. 잠을 잘 잤는지 몰라도 그렇게 멘트를 날리는 거죠. 제가 어제 여기 도착을 해서요. 너무 힘들었는지 그냥 초저녁부터 잠을 잤는데 방금 전에 일어났습니다 하고 뻥을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전날 요 밖에 여기서 진탕 술을 퍼먹었어요. 여기 막 술병도 있고 음식 그릇도 있고 되게 보기 싫은데 이거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싹 청소해 놔야 돼요. 밑에다 내려놓든지. 자, 제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밖에가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 하고 베란다 문을 싹 열어요. 이때 밑에를 촬영하면 안 돼. 밑에는 소주병도 있고 맥주캔도 있고 막 지저분해 보이니까는 이게 오션뷰인지 마운틴뷰인지 밖에 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보여주는 거야. 내가 묵은 숙소가 어디냐인지를 보여줘야 돼. 아니면 그냥 도심만 보이는 데를 찍은 건지. 예전에 그 정종철 씨인가? 누구지? 그 옥동자. 그분이 뉴욕에 일이 있어서 뉴욕을 가서 한밤중에 밖을 촬영했대요. 막 100층 넘는 빌딩들 있고 막 굉장하잖아요. 뉴욕에. 그거를 찍어가지고요. 그 사진을 팔았대요. 몇백만 원인가 팔았대요. 옥동자 씨 사진 잘 찍어요. 예. 그냥 그런 어느 뷰가 보이는지 그거를 잘 찍어야 돼. 예.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보이는 풍경을 설명해 줘야 돼. 다 보여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침대 밑에는 막 옷 벗어놓은 지저분한 모습이 있는 걸 보여주면 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침대 이불도 카바도 딱 정리해 놓고 연출해 놓은 거 마냥 가장 예쁘고 멋있는 장면을 보여줘야지. 자, 그 다음날 뭐예요? 이제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뭐 합니까? 카메라 잠깐 끄고 예쁘게 좀 꾸밀게요 하고 이제 세수하고 얼굴에 색조 화장도 하고 뭐 하겠죠. 그래서 얼굴이 쫙 등장하게 나오는 거야. 예쁘죠? 하면서 자, 오늘은 본격적인 이제 첫째 날이니까 밖에 외출할 겁니다 하고 셀카봉을 들고 나가죠. 나가는데 배는 고프니까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제 약간 알코올을 마셨어요. 그랬더니 속이 좀 불편해서 해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해장을 하는 장면인지 뭔지 먹는 장면이 나와야 돼. 뭐를 먹었는지. 제주도 가면 뭐 옥동구이를 먹을 건지 아니면 뭐를 먹었는지 보여줘야 되지. 제가 강릉에 일이 있다가 가서 교육을 받느라고 갔는데 혼자 왔다니까 식당에서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순댓국 사 먹었어요. 체인점에 가서. 참 서글프더라고. 강릉 해변가에 갔는데 강이 그 바다가 쫙 파도가 넘실대는 데 가서 조개구이도 먹고 싶었는데 혼자 왔다니까 안 된대. 편의점에 앉아가지고 바다를 바라보고 도시락을 사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부족하더라고 해서 길거리에 좀 나가 보니까 순댓국 파는 데가 있어서 그걸 또 한 그릇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왔더니 역시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금방 해장이 되네요 라는 거짓말도 멘트를 날려야 되고요. 자, 문제는 보세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 기차 타고 가는 장면이죠. 이어폰 꽂고 있는 여성분 사진은 기차를 타고 가는 장면이에요. 왼쪽에는 지금 자가용을 타고 가는지 버스를 타고 가는지 고속버스인지 시내버스인지. 이때 아쉬운 게 뭐냐면 왼쪽에는요 이정표가 보여야 돼. 이정표. 정방폭포를 가고 있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내가 강원도 어디를 간다 그러면 뛰어서 가는 사람 없겠지.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기차 플랫폼을 이렇게 지나갈 때 어느 역을 거쳐 가잖아요. 그 장면을 보여준다거나, 자가용을 타고 가거나 버스 대중교통을 타고 갈 때는 이 안에 있는 이정표를 보아서 이정표에 어디를 현재 가고, 춘천을 가는 건지 강릉을 가는지 뭐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여줘야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 어딘 좋은 데가 있대. 그러면 제가 지금 왼쪽에 있는 여성분은 누가 찍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찍는 거예요? 옆에서 여성분 오른쪽에 계신 분이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오른팔을 내밀어야 되는, 지금 오른팔이 핸드백을 메고 있으니까 본인이 찍는 건 아니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둘이 이상 갔을 때, 2명 이상이 갔을 때는 교대교대로 찍어주시면 좋아요. 근데 찍어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사진은 뭐예요? 누가 찍어준 거야? 나 혼자 찍은 거야? 어디 항구를 갔어. 항구. 바닷가인가 봐. 그러면 저 뒤편, 여러분들 자리에 있는 저 뒤편 벽에쯤에다가 삼각대를 걸어놓고 스마트폰 거치대를 놓고 거기다 촬영을 해놓고 이 앞에 가 있는 거야. 그러면 걸어가는 장면이 계속 찍히겠죠? 여기에서 두 팔을 벌리고 바닷가다 너무 좋아 하고 일부러 큰 소리를 내야 돼. 왜? 카메라가 뒤에 있으니까 안 들어가니까. 무선 마이크 같으면 괜찮겠지만, 그리고 잽싸게 다시 뛰어와야 돼. 카메라 끌어와야지. 카메라 가지러 와야지. 이건 어떻게 찍느냐면은 카메라를 여기다 세워놔요. 요 앞에쯤에다 세워놔. 그리고 내가 걸어가면서 촬영 버튼을 눌러놓고 이만큼 와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슬며시 카메라를 보고 드디어 내가 제주도에 왔구나 하고 혼자 내세우는 거지. 저만큼 가겠죠. 그럼 다시 빠꾸해서 와서 카메라를 꺼야지. 이런 게 어려워. 혼자 찍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 왔으니까 주상절리를 보는 건지 천지연 폭포를 보고 있는지 아니 민속마을을 간 건지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보여줘야지. 내가 구경 간 거를. 비 오는 날 제가 아까 강릉 얘기를 했는데 강릉에 이 소나무가 되게 많더라고요. 소나무 숲이. 그러니까 바닷바람을 막으려고 소나무를 많이 심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갔잖아요.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교육을 받으러 가니까는 어디 놀러 가기도 그렇고 교육은 참여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교육은 갔다 와서 숙소 앞에서 이제 쭈그러져가지고 바닷가를 쳐다보고 스마트폰을 걸어놓고 촬영하는 거예요. 혼자서. 지나가는 사람도 보이고 대신에 크로저버가 오는데 앞에 바다가 있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거지. 여기에서 이제 바닷가구나 하는 거. 여러분이 만약 식사를 하러 갔는데 중국집인지 일식집인지 분위기가 있잖아. 생선회를 드시면 아니면 짜장면을 드시는지 그런 분위기를 보여줘야 돼. 내가 지금 롯데월드를 왔는지 아니면 어디 쇼핑센터를 왔는지 어딜 놀러 왔는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말 타러 온 건지, 대관령 양떼 목장을 온 건지, 밖에 비가 막 오는지, 눈이 내려갖고 눈이 쌓여 있는지, 이런 거. 내가 봉사활동을 온 건지, 이런 장면을 보여줘야 남들이, 아, 이분이 진짜 뭘 하고 있구나라는 아는 거지. 대략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촬영할 건가? 자,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고 나서 공항을 가는 장면을 찍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적는 거야. 종이에다가. 백팩을 메고 캐리어를 끌고 셀카봉을 들고 집을 나서는 장면을 촬영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갈 건지 버스를 타고 갈 건지 자가용을 타고 갈 건지 공항을 가는 장면을 촬영할 건데 공항 앞에서 내릴 때 공항의 위치를 보여줘야 되고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장면을 보여줄 거고 비행기에 타서 현재 비행기 좌석에 앉아있는 모습까지는 찍은 걸 보여줘야 되겠지. 거기서 주절주절대고 막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제주도 공항에 도착을 하면 도착했습니다 라는 멘트를 남겨줘야 되겠고 제주공항도 쭉 보여줘야 되겠죠. 기차역을 왔으면 기차역인지 아니면 뭐 고속버스 터미널인지 이런 어느 장소를 보여줘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지도 보여줘야 되고 이거를 종이에다 적으세요. 근데 이거를 대본으로 쓰지 말고 스토리보드 하는 거예요. 스토리보드. 만화처럼 그리는 거예요. 이거는 봉준호 감독님이 직접 그리신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의 스토리보드예요. 대본은 글씨로 쓰는 게 대본이고 스토리보드는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이때 두 손으로 촬영해야 돼. 한 손으로 촬영하면 안 돼. 우리 보통 보면은 스마트폰 한 손으로 이렇게 촬영하는 사람 제법 있어요. 바닷가에 가서 그 바닷물 막 파도 치는 데서 한 손으로 들고 촬영하다가 떨어뜨리면 이거 곧 버리는 겁니다. 꼭 두 손으로 촬영해야 되고 방수 카바 같은 거 씌워서 목에다 걸어야 되고 예. 어깨 넓이로 다리를 어깨 벌리로 벌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세에서 양팔을 옆구리에다 붙여가지고 흔들림을 줄여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찍거나 아니면 나무나 이런 기둥 같은 데 기대서 촬영하는 것도 좋고요. 흔들림이 없게끔. 엎드려서 촬영하거나 대나무밭 같은 데 가면 대나무 숲에 가서는요. 누워서 촬영하는 것도 좋아요. 눈이 많이 내릴 때는요. 눈이 많이 내릴 때 촬영하는 것보다는 눈이 다 내리고 나서 촬영하는 게 좋아요. 눈이 막 내릴 때 눈발 내릴 때 촬영하게 되면 눈이 카메라 기계 안으로 들어가서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내리고 나면 그 눈밭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막 뛰어다니죠. 그렇죠? 그런 거 찍어주면 좋아요. 예. 영상이나 사진은 다 넣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해요. 작가분들이.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넣지 말자 그래요. 자, 눈밭에 눈이 막 쌓여 있어. 그 러브스토리라는 영화에 보면 눈밭을 막 연인이 뛰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연출을 못하면 강아지가 뛰어다니는 장면이나 아이가 막 뛰어가는 장면을 촬영해도 좋아요. 눈이 많이 왔어요. 너무나도 좋아요. 그리고 밑에는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하는 거를 같이 이렇게 오버랩으로 넣어줘도 좋고요. 바라보는 방향으로 공간 주기란 말이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카메라 안에다가 이렇게 이게 카메라 화면인데 제가 여기 서 있어요. 여기 이렇게
시선이 이쪽에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공간이 많이 있죠. 그렇죠? 공간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바라보는 방향에 공간을 주는 거예요. 제가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라보는 시선 쪽에는 없잖아요. 꽉 막혀 있고 뒤에가 비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방향 쪽에 공간을 많이 주고 찍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 어린아이가 막 뛰어놀고 있거든.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막에다 뭐라고 하면 되죠? 나도 저런 나이가, 저런 어린 시절이 있었지. 그때 내 친구가 지금은 남편이 됐다든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섞을 수도 있겠고, 예. 멀리서 찍지 말고요. 가까이 가서 찍으세요. 가까이 가서. 아이들이 소꿉장난하고 놀고 있으면은요, 가까이 가서 찍으세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쳐다보거든. 왜 찍어요? 그러면 너희들 예뻐서 찍는 거야 라고 하면 되거든. 그런 마이크 소리는 들어가도 돼요. 꽃이 예쁘면 가까이 가서 찍으시라고. 대신에 이제 꽃을 찍을 때 주의사항은 벌이 있을 수가 있어, 벌. 그래서 여성분들은요, 산에 가실 때나 꽃놀이 가실 때는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지 마세요. 화장품 냄새나 향수 냄새 때문에 이런 벌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놀래요. 그리고 벌에 쏘이면 아프잖아요. 쇼크가 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장면인지를 여러 개 장면을 막 찍어서 하나의 장면처럼 만들지 말고 상황을 한 컷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 차전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줄다리기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청군과 백군이 막 서로 땡기는데 한쪽이 끌려서 넘어가는 장면 같은 거 있으면 경기 끝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장면이 찍으면 돼. 처음에 시작하면 막 서로 힘주잖아. 영차 하는 거. 어디가 힘이 센지 잘 모르는 거는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겨워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영차하면서 한쪽으로 잡아 당기면 한쪽 팀이 쏠려서 넘어지거든. 그러면 넘어진 팀이 진 경기지, 그거는. 내 눈높이에 맞게끔 촬영하세요. 우리 어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앵글 맞추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찍을 때 어린아이들은 우리 어른보다 키가 작으니까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위에서 아래로 찍어주니까 애들 얼굴이 크게 나와요. 일명 대갈장군. 그래서 아이들을 찍을 때는요, 무릎을 구부리거나 약간 무릎 앉아 자세로 쭈그러져서 찍어야 돼요.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아니면 아이들을 약간 계단 위에다 올려놓고 찍으세요. 야외 나가서 혹시 그런 벤치 같은 거 있으면요, 벤치에 이렇게 올려놓고 찍으시고 나서 아이가 내려오고 나면 그 벤치에 묻은 흙을 털어주셔야 좋고. 아까 보셨던 이제 짐벌이라는 거하고 삼박대인데, 삼박대는 아무래도 부피가 좀 커서 가벼운 것도 있지만 제대로 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는 여행 다니실 때 불편해요. 일단은 편하신 대로 쓰시는 게 좋고요. 마이크는요, 마이크 소리는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대관령 목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 센터에서 직원들하고 강사들 워크숍을 가는데 거길 갔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눈보라가 그렇게 많이 치는 날 갔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우비를 다 챙겨주셨더라고. 우비를 쓰고 입고 나가서 사진을 찍고 왔는데 우비가 다 갈래갈래 다 찢어졌어요. 그 정도로 눈발이 센 날, 하필이면 그런 날을 간 거야. 다행인지 뭔지 몰라도 양떼는 못 받고 눈만 디립다 그냥 막 폭설 맞아가지고 그냥 몸은 다 젖고 춥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럴 때 눈보라 치는 소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비바람 칠 때는요, 우비에 그 비가 쏟아지면 우드득 소리가 나잖아요. 아니면 우산을 쓰면 우산에 떨어지는 소리 있죠. 그때 마이크는 우산에다 가까이 갖다 대고 촬영하시면 빗소리가 강하게 들어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소리가 시끄러우면 안 돼. 소음은 안 돼, 소음은. 아,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구나 라는 느낌이 정도면 괜찮은데 너무 시끄러워 이런 건 안 되고, 남대문 시장에 가면 뭐 골라 뭐 누구도 골라 하고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소리는 잡음이죠. 소음이고 잡음이야. 아, 현재 남대문 시장에 왔구나라는 느낌은 줄 수 있지만 걔가 주연이 될 수는 없지. 조연이 돼야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내장된 마이크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이어셋으로 녹음하는 건 제가 권하고 싶진 않아요. 이어셋. 저도 지금 무선 이어셋을 착용하고 있는데요. 이 무선 이어셋의 단점이 뭐냐면 제 소리도 잘 들어가지만 주변 소리도 잘 들어가요. 노이즈 캔슬링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아이유 그 누구더라 그 가수 그분이 아이유인가 그분이 그 노이즈 캔슬링 이어셋을 한번 광고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가까운 소리는 잘 들어가고 주변에서 들어온 소리는 차단시켜주는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 되는 거. 그런 거로 촬영하시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거는 권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스마트폰에 내장된 자체 마이크로 촬영하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외장 마이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류별로 마이크 종류가 있는데 그런 외장 마이크를 쓰면 좋은데 핀 마이크, 여기다 이제 셔츠나 옷에다 이렇게 집게로 꽂는 거 있죠? 그런 것도 괜찮고요. 무선 마이크, 리포터들이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샷건 마이크, 라빌리어 마이크, 스테레오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 종류가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그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그때 가수들이 들고 나온 무선 마이크 있죠? 그게 500만 원이랍니다. 마이크 하나가. 합창단에 20명이 들어오면 1억이에요. 마이크 가격만. 그 다음에 예전에 그 김호중 씨라는 분이 팬들한테 마이크 세트를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뭐 약간 그 보라색 박스로 해가지고 무선 장치를 세트로 돼 있는 건데 그때 알아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 세트가. 이제 그거를 김호중 씨가 행사 갈 때 그거를 가지고 가서 그쪽 방송팀에다 얘기를 하면 그쪽 시스템에다 그게 연결이 되나 봐요. 그러면 굉장히 좋다는데 저는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핀 마이크 이런 것도 금액이 한 2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영상 편집하는 거는요, 우리가 별도로도 공부할 거고요. 거치대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방법, 아까 그 삼각대, 셀카봉, 스탠드, 짐벌, 액션캠은 뭔지 아세요? 액션캠? 오토바이 헬멧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렇게 카메라를 달아놓고 1박 2일 하면 손목에다, 특히 김병만의 그 정글의 법칙 같은 거 보면은 손목에다 이렇게 액션캠을 달아서 뛰어가면서 촬영한다거나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은박지를 이용해서 반사판을 활용하는 방법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도 전문 마이크가 있고 일반 마이크가 있는데 제가 오늘 크로마키를 준비를 못 해왔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크로마키를 좀 준비해 갖고 와서 여기서 한번 촬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되게 거치대 같은 거 있으시면 가져오세요. 소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잠깐만 제가요. 여기 우리 노트북에 보면은요. 노트북에 보면 카메라라고 있대요. 카메라. 제 모습을 지금 제가 노트북 상단에 보면 마이크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용해. 근데 여기 마이크 털이 보인다. 이런 거 보이면 흉하죠. 그렇죠? 누구 머리카락인지 이렇게 해서 요건 동영상이고 요건 사진이고 왼쪽에 보면 이렇게 설정 모드에 들어가 보면 3분의 1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3분의 1 규칙. 여기 3분의 1 이렇게 줄이 거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노트북에 있는 이 카메라가 그렇게 성능이 좋지가 않아요. 웹캠 아시죠? 웹캠. 웹캠을 이용하면은요, 굉장히 성능이 좋은데, 웹캠도 가격이 비싼 거는 성능이 좋고, 저렴한 건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은, 노트북에는 기본적으로 웹캠이 달려 있습니다만, 그 웹캠 말고 별도의 웹캠을 더 구매해서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스마트폰을 여기 카메라, 노트북 앞에다 놓고 내가 나를 촬영하면서 뭐를 해도 되지만, 불편하시면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요리를 좀 하고 뭐를 만드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삼각대 스마트폰을 거치다 놓고 촬영하기가 불편해요. 그러더라고.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더라고. 노트북 화면이 크잖아요. 당장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웹캠이에요. 웹캠 브랜드 중에서요. 나름 비싸다고 하는 고가의 웹캠입니다. 로지텍 브랜드입니다. USB 단자에다 한번 꽂아 볼게요. 꽂으면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면 한번 꽂아 볼게요. 연결을 했고요. 카메라를 다시 켜보면은요. 뭐야, 이건가? 이게 지금 저를 보고 있죠, 지금요?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 웹캠이고요. 카메라를 바꾸면, 이거는 노트북에 자체 붙어 있는 웹캠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웹캠이죠. 그럼 여기에도 거치대가 있어요. 이 거치대를 주방으로 가져가요. 요 길이가 한 1.5m 정도 되거든요. 연장선도 따로 팔아요. 2m, 3m짜리. 그런 걸 연결하면 노트북제 주방을 가져가는 거고요. 주방의 거치대에다가 얘를 이렇게 연결해요. 음식 만드는 장면을 이렇게 누구 보고 찍어달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그럼 모니터 화면으로 보이잖아요. 모니터 화면은. 그리고 이 모니터를, 이 노트북을 TV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이 빔프로스 연결하듯이. 그건 거실에 있는 큰 텔레비전으로 내가 어떤 음식을 만드는 거, 뭐를, 종이 접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여기 지금. 밑에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제 손바닥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얼마든지 응용할 수가 있어요. 이 웹캠이 이렇게 여기 고정시키는 걸 제가 분리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 거치대 있잖아요. 저 조명 거치대라든지 이런 데 다 거치할 수가 있어요. 국제적인 또 표준이거든요. 제가 분리해 놓은 것 뿐이고요. 그럼 키보드도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잖아요. 키보드. 이건 노트북 자체 키보드, 이건 별도의 키보드. 제가 키보드 두 개를 쓰고 있어요. 노트북 키보드는 여기고, 이거는 외부 키보드를 쓰는 거고, 이거는 외부 제가 지금 마우스를 따로 쓰는 거 있고, 여기 보시면 막 지저분하죠. 정신 하나도 없어요. 이건 외부 스피커고, 사운드바. 이거는 이제 USB 허브.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여기 이제 이쪽에 전화기도 있고 하는 거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가 하시는 선생님들은 요런 웹캠을 앞에 거치대다 놓고 요가하는 모습을 따로 이렇게 노트북으로 연결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줌으로 비대면 수업할 때도 이렇게 해요. 예.
얘를 핸드폰으로 연결하면 지금 요 핸드폰이 요건데 이 핸드폰도 연결이 가능해요. 자, 지금 요걸 USB 케이블로 연결해서 제가 핸드폰을 연결한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그러면 문제는 이 핸드폰을 컴퓨터에 띄워야 되잖아요. 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은 삼성 플로우라는 요 앱이 따로 있습니다. 예, 삼성 플로우라는 앱을 가지고 스마트폰도 삼성 플로우 앱을 깔고 PC에도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도 삼성 플로우를 띄우면 여기 뭐 여러 가지가 뭐가 이렇게 예. 포인트가 있대네. 뭐 소멸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 자, 여러분들 직장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자꾸 만지고 있으면 누가라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옆에다 치워놓고 제가 지금 컴퓨터를 작업하면서 여기서 카톡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일을 하고 있다 그러지 핸드폰 갖고 장난치고 있다고 하진 않거든. 대신에 전화를 받을 때는 이 핸드폰을 갖고 받아야 되겠지. 아니면 무선 이어셋을 꽂으면 그냥 대화로 가능하겠죠. 그렇죠? 예. 이런 걸 이용하면 카메라를 띄우면 대신에 여기서는 지금 제가 여러분을 비치고 있지만 이러면 이제 제가 저를 찍는 거지. 이거는 촬영 명령을 걸면 이 핸드폰에 저장되는 거잖아요. 이 스마트폰을요, 웹캠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웹캠처럼. 근데 한 달은 잘 돼요. 한 달은 성능이 되게 좋은데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부터는 돈을 내야 돼요. 안 되면 해상도가 뚝 떨어져요. 아주.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비대면 강좌나 이런 책을 보면 스마트폰을 한번 제가 검색해 볼게요. 여기다가 스마트폰을 정말 제가 아까 키보드를 빼놨더니 딴짓을 하네. 스마트폰을 웹캠처럼 웹캠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웹캠으로 하는 기능이 있어요. 웹캠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을 웹캠처럼 하는 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자체를 웹캠으로 사용하는 기능이 있는데 문제는 한 달을 쓰고 나면은 돈을 내라 그래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저도 그거에 동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그 한 달에 뭐 예를 들어 한 10,000원, 20,000원씩 낼 거라면은 그 돈 모아가지고 웹캠을 하나 사자 이거야. 웹캠이 뭐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십만 원이 아니라 불과 별로 안 비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요 웹캠 로지텍 거 요거는 36만 원이에요. 협찬 받은 거예요. 협찬 받았으니까 제가 갖고 다니지 제 돈 주고 샀겠습니까? 30 몇만 원짜리를. 제가 평상시에 쓰던 웹캠은 아까 그 오리 모가지처럼 휘어지는 거 있다 그랬죠? 이건가? 이거 말고 가끔 마이크고 이거 제가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데 앱코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이 웹캠이 63,000원이에요. 이게요. 여기 어떤 분은 노트북 앞에 카메라 자리에다가 그 일일 반창고 붙여놓더라고. 사생활 논란이 된다나 어쩌고 된다나. 요거 쓰시면 돼요. 요거. 이거 뭔지 아세요? 요거 앞에 있는 거 이거 얘를 요거다 이렇게 옮겨 놓으면은요 카메라를 가려요. 카메라 커버예요. 카메라 커버.
이거 쓰시면 돼, 이거. 해상도. 제가 써보니까 로지텍은 비싸고 차라리 에코가 더 나아요. 로지텍은요, 되게 비싸요. 근데 그 에코 방금 저 EK는 글자 같은 거는 잘 안 됩니다. 화이트보드라든지 뭐 칠판 같은데. 글자요? 글자는 잘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뭐 책을 펴내서 이렇게 여기 있는 글자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면 다를 수 있겠지만 주로 이제 얼굴 모습을 보여주거나 할 때는 제가 이 작품을 가지고 한 2년 이상 사용해 봤는데요. 진짜 화질 좋아요. 근데 에코 저게 4K가 나와 있거든요. 한 20만 원 나오는데 그거는 글자까지도 가능해요. 다른 모델은 모르겠고 하여튼 저는 제가 이제 이거를 사서 써봤는데 아주 좋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잘못 설정을 하는 바람에 안에서 고장이 났어요.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인가 택배로 오더라고요. 새 물건이. 그러니까 쓰던 물건인지 새 물건인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물건을 사면은요. 어딘가에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그 표시된 게 다시 오면 수리해서 오는 거고 표시된 게 아닌 다른 제품이 오면 새 제품이 오는 거겠죠. 그렇죠? 일부러 제가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는데 새 제품이 왔더라고요. 이 로지텍 거는 대부분 그런데 여기도 마이크가 달려 있어요. 스테레오 마이크가. 웹캠에는 카메라도 있지만 마이크도 붙어 있습니다. 예. 이 제품은 좋아요. 근데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6만원짜리 웹캠도 있지만 30몇만원짜리 웹캠을 쓰는데 굳이 비싼 웹캠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뭐 몇천 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왕에 화질이 선명한 거를 찍어야 되겠죠. 그렇죠. 영상을. 그런 거라면 그 전문 카메라, DSLR 전문 카메라를 이용해서 웹캠처럼 활용해서 쓰는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고 촬영할 거라면 노트북 자체에 있는 웹캠을 써도 되는데 노트북 자체 웹캠이 그리 성능이 좋지가 않아요. 로지텍 웹캠 요거는 UHD입니다. UHD 4000 해상도고요. 일반 노트북의 해상도는 HD급.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제품은 풀 HD급 이상. 그러니까 UHD, 풀 HD 이런 이제 해상도가 나오는데요. 해상도라고 말하는 거는 해상도라는 것은 가로, 세로, 픽셀. 그래서 이제 HD급이 있고 풀 HD급이 있고 QHD급이 있고 UHD급이 있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고화질이라는 뜻입니다. 고화질. 하이 디피니션인데 1280에 720. 이거는 풀 HD라 그래서 1920에 1080. 이거는 2560에 1440. 요거는 3840에 2160. 그다음에 이제 8K라는 것도 있어요. 8K. 이거는 이제 가로 해상도가 8000. 근데 문제는 제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8000 해상도로 동영상이나 사진이 찍혀요. 보는 것도 보이는데 저희 집 텔레비전은 UHD 텔레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8K로 찍어도 8K가 안 보여. 혹시 여러분 댁에서 8K 텔레비전 보시는 분 있으세요? 언제 한번 구경 좀 시켜주세요. 8K 텔레비전 별로 안 비싸요. 한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로또 당첨되면 화장실에 한 2개 걸어놓으려고 그래요. 앞뒤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네, 우리가 이거를 찍으면 중요한 거는 PC랑 연결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성능이 제가 별로 안 좋아서. 여기 사진 같은 거 올리면 PC를 올리려면 뭔가 프로그램을 깔아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컴퓨터로 가보시겠어요? 내 컴퓨터 가셨죠? 내 PC로 가보세요. 이게 그건 USB도 이게 아이폰인가요? 아니요. 갤럭시죠? 그러면은 얘를 뺐다가 다시 한번 꽂아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서 따로 뭐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접근 허용을 하겠느냐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기서 떠야 자동으로. 안 뜨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 안내를 내려다 보면 여기서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네. 요즘 건 그렇게 보여서 그냥 바로 꽂아서 떴는데. 그렇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뭔 얘기냐면 우리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건데요. 제가 여기 USB 케이블을 연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 하실 때는 패턴을 해제하고 연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연결하고 나서 패턴을 풀어도 상관없습니다만 패턴을 풀고 꽂으면 삐리릭 하고 전기 신호가 들어오고요. 대신에 이 케이블이 USB 케이블이 데이터도 지원이 되는 케이블을 쓰셔야 돼요. 충전만 되는 케이블도 있거든요. 그런 케이블은 백날 써봤자 충전만 되고 데이터 전송이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데이터가 연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데이터가 연결이 되는 케이블을 쓰고 있는 거라서 제 거를 빌려드리면 아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현재 안 된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 이제 저장 장치가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 핸드폰이 이렇게 떴잖아요. 모델이. 그럼 요 안에 요거는 스마트폰 자체 저장 장치고 이거는 이제 요게 핸드폰 저장 장치고 요거는 보조 메모리를 꽂은 거라 그랬죠? 그 안에 DCIM 폴더가 있고요. DCIM. 이 안에 카메라 폴더를 찾으면 카메라 여기 이제 제가 촬영한 사진이 며느리 10분초로 보인다 그랬어요. 근데 내 PC상에서 본인 핸드폰 모델이 안 뜨면 이렇게 모델이 안 뜨면 케이블이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요거 한번 써보시겠어요? 네. 예. 그 웹캠용 케이블이니까 아마 될 겁니다. 케이블이 두 가지예요. 데이터가 충전만 되는 케이블이냐, 충전도 되면서 데이터도 전송하는 케이블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 그래도 이렇게 내 PC에 가면 장치 및 드라이브에 핸드폰 모델이 떠야 돼요. 근데 얘를 더블 클릭으로 들어갔더니 이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패턴이나 이거로 잠겨 있다는 뜻입니다. 예.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또 이어서 할게요. 여기 채널 맞춤 설정에 들어가시면 레이아웃 구조라고 있어요. 레이아웃 구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채널에 이렇게 접속하시면 채널 맞춤 설정이라고 있잖아요. 그 눌러보시면은 여러분 채널하고 제 채널하고 동일한 채널은 아니지만 채널 아트 만들어 놓고 채널 아이콘 만들고 채널 이름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저에 대한 소개가 영상이 들어가 있고 여기 재생 목록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재생 목록.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초급 과정하고 유튜브 과정, 블로그 과정이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가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하늘색 바탕에 제가 한복 입고 찍은 그림을 올려놓고 이정민 훈장의 유튜브 교실, 이정민 훈장의 블로그 교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예. 여기 엑셀은 엑셀, 파워포인트 이렇게 예전에 따로따로 했다가 이번에는 급히한다고 동일하게 만들어서 제가 봐도 좀 안 이쁜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재생 목록.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 재생 목록. 제가 컴퓨터 강의를 하는데 컴퓨터 강의가 하나의 장르가 아니라 엑셀도 할 수 있고 파워포인트도 할 수 있고 한글도 할 수 있고 스마트폰 교육도 할 수 있고 블로그 과정도 할 수 있고 홈페이지 제작 과정 포토샵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카테고리처럼 분류해 놨어요. 만약에 여행 유튜버 같으면 맛집 소개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여행지 소개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재생 목록이 여러 개로 나눠져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시면 여성 의류 코너 있고 남성 의류 코너 있고 아동복 코너 따로 있고 아웃도어 코너 따로 있고 가전제품 코너 있고 그렇죠? 가전제품도요. 주방가전 따로 있고 냉장고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김치 냉장고 이런 것처럼 다 분류를 해 놓으면 그게 재생 목록 카테고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어려웠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재생 목록을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따로 만들고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따로 만들고 동영상 제작 촬영 편집 과정 따로 만들고 블로그 입문 활용 과정 따로 만들어 놓고 엑셀 과정 따로 파워포인트 과정 따로 엑셀 기초부터 시작하는 과정 자격증 과정 다 따로 분류해 놨어요. PC 정비 조립 따로 PC 관리 활용 따로 스마트폰 관리 활용 따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재생 목록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 이런 재생 목록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미리 만들 수도 있고요. 이 재생 목록을 눌러 가지고 여기다가 새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저는 여행에 관련된 재생 목록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내일부터 여행을 다닐 거야. 만약에 일이 생겨서. 그럼 재생 목록 중에 여행이란 재생 목록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는 주로 여행과 연관된 컨텐츠들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재생 목록도 여러분들이 이면지에다가 연습장에다 한번 좀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57페이지 보세요. 57페이지. 유튜브 하게 되면은요, 제가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유튜브 강의를 해보니까는 의욕은 많은데 과연 어떤 컨셉을 잡아서 컨텐츠를 제작할 건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시더라고. 80이 넘게 되신 어르신인데 제가 뭐를 할까요? 그래서 농담 삼아 요가 배우셔가지고 요가 영상 올려보세요. 그랬더니 흉측스럽게 무슨 요가냐고. 그럼 먹방 해보세요. 그렇게 먹방 봤는데 그렇게 먹으면 우리 죽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많이 드시는 거 말고 빨리 드시는 거 하지 마시고 천천히 드시는 걸 해보세요. 천천히. 라면 하나 삶아가지고 1시간 먹는 거야. 라면을 음미해 가면서. 떡볶이, 순대, 튀김 이런 걸 종류별로 사셔가지고 그걸 집에 오셔갖고 매장에서 드시기 불편하시면 포장해 가져와서 집에서 천천히 음미해 가면서 드시는 거야. 고구마 튀김을 잡섰더니 고구마의 맛이 그랬더니 튀김옷이 너무 두꺼워서 고구마 맛을 잘 못 느끼겠네요. 그러면 그런 집에는 튀김옷을 좀 얇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디는요, 저 시골집인데 둥그런 그 밥상 있잖아요. 거기 네 가족이 김치찌개 하나 끓여놓고 둘러앉아갖고 밥 드시는 게 다야. 맛있죠? 그러면 응 맛있어요. 그럼 막 이제 국자로 퍼가지고 대접에다 놓고 이제 막 드셔. 그래갖고 맛있네. 근데 그 집 아버지는 꼭 콜라를 드셔. 된장찌개를 드시더라도 꼭 콜라를 드시고. 그러면 여보 콜라 드시지 마세요. 몸에 안 좋대요. 근데 콜라를 마셔야 트름도 나고 으윽 하고 트름도 하고.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구독자 제법 많아요. 많이 드시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야. 그냥 집에서 드시는 그 옛날 그 둥그런 그 뭐야 그 아시죠 어떤 건지. 그런 데다가 이제 한 가족이 모여가지고 별거 없어.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좀 못할 것 같기도 해. 좀 근사한 거 꺼내놓고 먹고 싶은데 근데 그 집은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텃밭에서 채소 캐와가지고 버무려가지고 드시는 거 그런 거고 소박하게 드시는 거. 조수미 씨가 그 집사부일체인가 거기에 출연을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집이 없다 그러네. 근데 호텔에서만 사신대. 하루에 1,400만 원짜리 스위트룸에서 지내신대. 그래서 자기 스위트룸에 갔더니 피아노도 있대. 1년에 절반 이상을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이 없어서 호텔에서만 지낸대요. 조수미 같은 분이 유튜브 활동은 안 하시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정도의 재력이나 나름의 어떤 그런 사회적 커리어가 있으면 유튜브 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은 A 호텔의 스위트룸을 소개하고 다음 달은 B 호텔의 스위트룸을 소개하고 위화감 조성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좋은 거지. 어떤 분은 유튜브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발생했는데 그 수익을 가지고 수입차를 사가지고 자랑을 하는 영상을 올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받은 거를 가지고 기저귀나 이런 거를 사가지고 고아원을 몰래 가서 그냥 갖다 주고 오는 거야. 다른 거 뭐 기념 촬영이고 뭐고 없어. 같은 소속사인데. 둘 다 유명하신 분인데 한쪽에서는 착한 일 했다고 칭찬을 받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버는 건 좋지만 꼭 수입차를 샀다고 자랑을 해야 되냐고 욕을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하시는 얘기가 이거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후원해 주신 구독자들 때문에 생긴 돈이기 때문에 구독자들한테 쓰겠다. 그래서 현재 사회적으로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 있으면 추천해 달라. 그러면 뭔가를 필요한 물건을 보내드리겠다. 이런 거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많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재생 목록이라고 왼쪽에 있죠. 이 재생 목록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영상을 업로드할 때 그때그때 필요하면 재생 목록을 그때그때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우리 강의는요. 영상을 한 5개 정도는 만들어 봐야 돼. 그래서 영상 업로드할 때 재생 목록을 설정해서 재생 목록을 업로드하고 연결 짓는 방법도 설명을 드려야 되죠. 최소한 구구단은 우리가 알아야 곱셈 나눗셈을 하잖아. 덧셈 뺄셈만 할 줄 안다고 해서 곱셈 나눗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려워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구단을 암기하도록 설명을 해줘야 돼. 그리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구구단을 외우셔야 돼. 구구단을 못 외우면 그 다음 진도를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튜브 공부하시면서
제가 영상을 촬영해 오세요. 그러면 촬영해 오셔야 되고, 오늘의 숙제는 뭐냐면 다음 시간에 촬영할 거를 기획을 해 보시는 거야. 약간 그랬잖아요. 여기 여행 나는 블로그를 할 거야. 그러면 여기가 여행지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서울특별시 마포에 있는 중부여성발전센터라는 기관을 소개할 겁니다. 라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지. 다 같이. 나는 여행 안 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래서 형광등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나씩 하나 촬영하기도 하고 전체를 촬영해 보기도 하고 강의실이 여기도 있네요. 현관 강의실 문짝이 안으로 들어가네요. 앞으로 나오네요. 뭐 옆으로 미네요. 이런 것서부터 비상구 엑시트 저것도 보이네요. 라든지 얘는 불을 켜고 끄는 게 이렇게 버튼을 누르네요. 라든지 뭐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한번 촬영해 보자 이거지. 그런 것도 요령이니까. 그 색종이 있으시면 색종이 좀 가져와 보세요. 그럼 색종이를 갖고 종이 비행기 접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접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쉬운 거는 아닌데 해보셔야 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볼 겁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